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6만원 장중에 찍었습니다. 3% 상승해서 끝났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가는 놈이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요날 있죠, 요날. 화요일날. 이렇게 하락하게 됐었던 이유, 이건 미국 시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화요일날 2.3% 떨어졌어요. 이때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시죠? 그린란드 관세. 그린란드에 협조 안 해주면 너네 다 관세 때릴 거야, 유럽 쪽에. 이랬을 때 제가 21일자 영상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트럼프가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겁니다. 지금 뭐 유럽 쪽에서 미국 자산을 판다 안 판다 뭐 협박을 한다 미국 채권을 건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 투자 안 하면 어디다 투자하죠? 미국에 투자 안 하면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기업들만 보더라도 애플, 테슬라, 뭐 AI 기업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잡고 있죠. 전기차 잡고 있죠. 근데 이 전기차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죠.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뒤따라오는 것도 엔비디아나 이쪽이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엔비디아가 붙어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잡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 안 하면 사실상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최근에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도 미국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고, 물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영향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경기를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한국의 경기를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주가지수라는 건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기업들의 미래 가치는 미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 되게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떤 얘기, 뭐 그린란드 관세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몰라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건 저금리예요. 유럽에서 공격해서 무언가 흔들림이 있다,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저금리라는 거죠. 근데 이 저금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채권금리도 더 중요합니다. 즉 채권금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증시가 흔들린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뭐 굴욕적이다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확 질러놨다가 잘 빼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1월 22일 새벽 4시 27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아니죠, 이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보시면 마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 이 해결책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큰 이익이 될 거다. 이런 합의에 따라 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란드와 관련된 황금돔 북극 방위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관세 없어. 그린란드 대충 해결책 찾았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내용 보세요. 21일자 기준에서 1.1%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1.8%까지 강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주식시장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여기 딱 1월 20일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미증시 반등이 나오기 전에 그린란드 관세에 관련돼서 2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금리를 원한다. 근데 요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이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진행되는 조정이 추세 이탈하고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뺀다?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뭐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26년도에는 미국 중간선거도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매수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나스닥의 반등이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인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신고가 또 갔잖아요. 뿐입니까?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강하잖아요. BHI 이것도 원전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AI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을 포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을 포함해서 관련주들,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요한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을 최소한으로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받고. 규모 있는 조정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려면 AI에 대한 투자를 이제 안 해. 거품이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11월 달에 있었던 AI가 거품이라는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더 올랐는데.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 여기 D램 가격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 1분기 실적 4월 달에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엄청 나겠죠. 고작 10, 11, 12 요거 반영된 결과가 1월 달에 나왔잖아요. 4분기 실적이. 이제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튀고 있어요. 물론 뭐 천년만년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어느 선이 오면 떨어질 겁니다. 공급이 늘던 수요가 줄던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26년도는 아니다. 그게. 규모 있는 조정이 나오는 게 최소한. 아니, 이것도 길다. 26년 최소한 1분기는 아니다. 우리는 수익 보고 빠져서 다시 반등 확인하고 또 수익 보고 이걸 노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의 상황, 그러려면 신고가 종목 봐야 되고 올라가는 놈이 더 가는 주식시장의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도 다들 아시겠지만 가는 놈만 가잖아요. 요즘에 강남 여기 빼고 아니 강동, 송파, 강남, 송파, 강동, 여기 뭐 마용성 요 정도 빼고 이쪽 주변 지역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구리 좀 올라가는데요. 강남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즉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 즉 자산 시장 모두는 가는 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돈 되는 쪽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늦게 올라간다? 그래, 버티면 하세요. 그리고 많이 빠진 거 싸 보인다?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군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딱 고가에 걸려가지고 매물 소화하고 있죠. 근데 계속 사죠. 91,700원, 84,100원, 78,900원, 77,700원, 79,700원 이렇게 계속 사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매도 체결된 거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다 36%, 54%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 건데 신고가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럼 답을 보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하나 더 볼까요? 한화오션 같은 거? 한화오션도 보세요. 안 가는 거 보고 팔았죠. 떨어지죠. 매물 소화죠. 반등 확인, 다시 매수해야죠. 수익은 1월 21일 날 22%, 11월 4일 날 22%, 내려보면 8월 달에 33% 이렇게 나온다고요. 로봇주들 현대차 같은 거 엄청 올라갔죠. 두산 로보틱스 41%, 1월 13일 날 사서 1월 21일 날 팔았습니다. 한 일주일 걸린 거죠. 40%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거? 신고가. 어떤 업종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업종 중요하지. 근데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 업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반도체 당연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22일 날입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안 한다. 미증시급 등 한국 반도체를 포함해 주도주들 순환매. 한국은 계속 강세를 보인다. 화요일 마감 후 흔들림이 있었지만 단기 상승폭이 컸고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한 상태여서 정상이다.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순환매와 함께 강세 지속 중. 삼성전자 보유하면서 관련주 반등 확인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면 됨. 자, 여기서 올려보잖아요. 21일 날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탄하게 강세 중 관련주 매도하면서 코스닥 하락에 대비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타점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대형주 보유하면서 관련주들 매도하라는 거죠. 그게 이수, 페타시스 76%, 한미, 반도체 50%, 36% 이런 거, 그리고 한전 기술 몇 프로? 45%. 제가 이거 왜 한전 기술 원전인데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AI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기가 더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원전이 다시 각광을 받는 건 AI 때문이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거죠. 당연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대장, 원전에서의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맞아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계속 매매하죠. 신고가 구간에서. 결과는 188% 수익.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요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사용하는 0606 화면이에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타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모두 다 나와 있죠. 자, 실제 내용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신고가 공통점 찾으세요. 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량을 더 늘린다. 보유 수량을 더 늘린다. 그랬을 때 188% 수익 구간.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아까 보셨죠?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41% 일주일 정도 보유했습니다. BHI 원전, 그리고 현대건설도 보면 현대건설 43%, 12월 12일, 12월 3일 이렇게 매수 구간 잡았으니까 대략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보유했네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그럼 현대건설이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아니죠. 이것도 원전입니다. 원전 시공이에요.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그리고 쭉 올려보면 삼천당 제약 같은 거 6% 떨어지는 거 보고 팔죠. 답을 보고 파시라는 겁니다. 근데 6% 떨어졌는데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38% 수익, 24년도에도 19%, 11% 수익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이 나죠. 물론 그 뒤에 더 올랐어요. 근데 확인하고 매도하세요. 우리는 최고가에 못 잡는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하나오션 같은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관련주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오션 다시 볼게요. 어때요? 22%, 22%. 신고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어때요? 하나오션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종목군들, 관련주들 매매하죠? 결과는 13%, 11%. 25년 11월, 1월 16일, 1월 21일 수익 구간 계속 터집니다.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